여러분 안녕하세요. KCN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IT 지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IT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해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IT 지진으로 인해 호텔이 붕괴돼 호텔 건물 더미 안에 매몰돼 있던 필리핀 군인 4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로메오 브라우너 주니어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매몰되었던 군인 가운데 데이빗 까따꾸딴 상병이 몬타나 호텔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에 함께 매몰된 나머지 3명의 병사는 아직까지도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군인들은 총 157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필리핀군 IT 평화유지 파견단 소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 선거위원회가 심의에서 불합격된 2명의 대선 후보에게 추가로 후보 자격의 기회를 줌으로써 2010년 5월에 있을 대선에서 총 10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위원회는 니카노르 페르라스와 KBL의 베탈라노 아코스타를 후보로 재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 자격을 잃은 정치인은 9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국채 입찰에 따른 각 나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자금이 예상보다 6배 이상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이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15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국채에 당초 예상보다 6배 이상 많은 자금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전날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를 5.67% 금리로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5년물 국채는 6.66% 금리에 발행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올해 첫 국채 발행에 나선 필리핀이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조만간 예정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국채 입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아침 필리핀 북쪽에 위치한 불라칸시에서 공산주의 반역자로 추정되는 7명의 사람들이 피살됐다고 필리핀 육군이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월요일에는 솔소건 지방에서 반정부 세력으로 추정되는 2명의 반란자들이 정부군에 의해 사살당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DB 총재가 발표한 아시아 출구 전략에 따른 소식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아시아 신흥시장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DB 지역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 신흥국들이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유동성을 회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하지만 출구 전략이 너무 늦다면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재정 적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화물선의 선원들에게 필리핀 정부가 VIP 대접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일 필리핀 해상에서 침몰한 북한 화물선 남향호 선원 22명에 대해 귀빈에 버금가는 특별 대접을 해주고 있다고 필리핀 교회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주장했습니다. 한 필리핀 일간 신문에 따르면 라자로 라모스 전 카가얀주 의원의 말을 인용해 침몰돼 구조된 남향호 선원들이 관광객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영내 고위 공직자가 카가얀주의 채광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남향호에 선적된 자철석이 카가얀주의 강과 해변에서 채취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그 공직자가 일로코스 노르테주 이민국 관리에게 북한 선원들의 신병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까가얀주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는 또 남양주 선원들의 신병 처리를 놓고 일로코스 노르테주와 까가얀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설탕 수입에 관한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는 4월에서 7월 사이에 설탕 6만 톤에서 15만 톤을 수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탕 제분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설탕 수출 정책으로 필리핀 정부에 할당된 7만 5천 톤의 설탕 공급 증가로 국내 설탕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5.2 강도의 지진이 메트로와 루손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6시 54분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 5.2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화산학 지진학 연구소에서는 올롱가포시의 남동쪽에서 30km 떨어진 지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진과 화산연구소는 메트로 마닐라와 특히 파식과 마카티 지역에 지진 강도 4의 진동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진은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진으로 마닐라 주변의 많은 도시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핀 마닐라가 안타깝게도 세계 지진 최악 도시 가운데 5위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지진 취약 도시 탑 20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는 5위를 기록했고 1위는 네팔의 카투만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대에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진 구조로 지어지고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진 취약 도시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10위권 밖으로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진 취약 도시 순위의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개발도상국 또는 못 사는 나라의 인구 과밀 도시가 올라가 있어 대참사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필리핀의 경우도 지진 6.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3,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필리핀 국적의 여자가 일본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일본의 사마타 현 경찰서는 일본인 남성의 아내로 위장해 불법 입국했다는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여자 도쿄도 아다치구의 로메로 제마 패킷 용의자를 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르면 오는 2월 500억 엔 규모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한 것은 지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을 조달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만기로 발행되는 채권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각될 예정이고 수익률은 2%에서 3%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대성당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소식입니다. 홀로 교구 주교가 교구의 대성당 마당에서 수류탄이 터지자 교구민들에게 두려워 말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첫 미사가 끝난 지 20여 분 뒤인 오전 5시 40분에 가르멜산의 성모 대성당 마당에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대성당은 이슬람인이 다수인 술루주의 홀로에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오는 5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첫날에 이런 사건이 터져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젤리토 람폰 주교는 1월 11일 한 교회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술루주의 소수인 그리스도인에게 직장, 장터, 시청 어디에 있든 겁먹거나 위축되지 말고 꿋꿋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홀로는 사병과 개인이 소유한 총기가 많아 필리핀 경찰청이 선거 관련 분쟁 지역으로 지정한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 KCN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KCN 뉴스 브리핑은 올티가스 유송식품과 마카티 ECI 어워건에서 후원해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